안녕하세요. 7강 창의성 개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 요 원격 이걸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제 노트북에 그 더 고퀄리티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어제 노트북을 학교에다 놓고 어,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이 이상해서 자가캐트를 해보니까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PCR을 받으러 가서 그 노트북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환경은 이제 줌에서 제공하는 화면 공유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과대 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 여기 제 그 강의안을 공유 드렸죠. 여기가 제 강의안입니다. 음, 그리고 저번에 그 학교 행사로 그 여기 부분을 잘 못한 반이 있는데 그 반은 이제 보강 그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판정을 받아가지고 희한한 거예요. 그 몸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양한 증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못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어,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죠. 어, 근육통이 와서 이제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표를 보니까 시간표를 보니까 10분 안에 여러분이 댁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교무처에 여쭤봐가지고 그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보는 실시간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옛날 방식으로 여기 LMS에 탑재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를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 목이 가기 전에 점점 더 이 증세가 오면서 저도 모르는 길을 안 가본 길이라서 목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로 어, 오늘 격리되자마자 바로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갈수록 목이 갈 것 같으니까 감안하고 그 말씀을 이제 이 컨텐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73쪽입니다. 창의성을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육학에서는 새로우면서도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특성을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학회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산출물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빌레가 이야기했던 창의성, 이거 쇠소리가 들리는데 최대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빌레 창의성 모형에서는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가져야 돼. 동기부여와 그러한 능력과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창의성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고 그 다음 내적 동기, 두 가지 외적 동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중간에 종료되신 반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창의성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피드백에서 일일이 다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창의성 전문 검사 및 종료하는 데가 있나요? 구글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구글 검색으로 하시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창의성이
집중하기 힘든 어린아이에게 발현될까요?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팅을 배우는 것인가? 배우는 내용을 컴퓨팅화해서 배우는 것인가? 컴퓨팅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컴퓨팅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컴퓨팅 뭐 전산학과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팅 과정도 아니고 이 내용을 제가 컴퓨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컴퓨팅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5층의 VR 룸의 체험 가능 정도를 이제 물어봤는데요. 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니면 그 체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못 들어가 봤는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 동기의 긍정적 영향의 사례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창의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 여러분이 창의성 관련해서 이론을 파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이 강의가 첨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의 긍정적 영향 사례를 궁금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똑같은 교과서인데 어떤 셈은 열정이 가득하고 어떤 셈은 따분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얼굴에 살이 가득한가요? 네, 선생님 변수가 큰가요? 이런 선생님 변수, 그다음에 수업의 변수, 환경의 변수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일인데요. 어제 연습했어요. 어제 연습했어요. 아이들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게 컴백했다고 하는데 그 브레이브 걸스 이 브레이브 걸스가 이제 군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선풍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유행하니까 이거를 같이 아이들의 결에 맞게 해 보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방가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듣고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를 만든 후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쁜 영상은 여러분이 이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에 올라왔겠죠? 저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되지 않는 한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피해만 되지 않으면 하게 하는데 우리 반은 숙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격 수업이 되면은 과제가 있죠. 여러분도 이제 과제가 2개 있는데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창의성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다음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까? 창의성을 가르칠까에 대한 이 교재에서는 이 로버트 와이즈버그의 책 Creativity 책을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창의성의 개발 부정적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부화 이론 있죠. 그 달걀을 품을 때 그다음 알을 품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팍 터지면서 부화 이제 나온다, 발현된다. 그러한 부화 이론은 그 창의성은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화의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의식 과정에서 사고의 도약은 통제된 조건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영어로 번역을 해놔서 지금 잘 안 오는데요. 그 무의식 과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 무의식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과학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주관적이 무의식의 세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석하기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 두 번째에서 통찰의 도약. 이것도 영어식 표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하 맞아 그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개인적 경험과 관련 없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다시 원숭이 실험에 사용된 원숭이가 야생에서 생포된 원숭이다. 그래서 통찰은 과거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퀘러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애기들이 원숭이가 아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나온 애들은 아하를 안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걔네들이 야생에서 이미 개인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 우리가 저번에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고 많이 적게 해서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하면은 빵점이라고 그랬죠. 그 확산적 사고와 같다는 다양하고 많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은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성은 고도의 추론 능력 이고 고도의 상상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은 천재들만 가진 능력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일부 천재들만 창의성을 가진다라고 이 신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일부 천재들만 창의성을 가져요라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전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진 신념.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뮤즈 신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특정인에게 뮤즈 신이 와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행동주의 이론가들에 보면은 아니다. 창의성은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고 이제 과학적 창의성이나 예술적 창의성이나 노력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앞에서 말한 신화 우연이라든지 통찰이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나 이제 수정 자기를 개발하는 것에서 얻어짐.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창의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보시면서 일반인도 창의성을 기르려면 뭐를 길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창의성은 천재의 전유물이다 라고 말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애플을 살린 스티브 잡스나 뛰어난 발명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창의력이 높은 천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창의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 그들은 창의성이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인지니어스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재양성소 디스쿨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한 가지 활동을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관찰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존재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듯 우리도 주위 환경 속에서 우리 예상 너머의 정보를 인지하고 뽑아내는데 서투르다. 실제로 디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올바른 관찰을 배우기 위해 약 10주 이상을 보내며 이러한 관찰 활동은 실제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어 자, 여기서 일반인도 창의력을 기르려면 뭐라고 그랬나요? 관찰이라고 했죠. 관찰. 혹시 디자인 띵킹을 들어보셨나요?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디자인 띵킹의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이가 돼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반인들도 창의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안에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을 쭉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창의력 관련해서 영상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아니군요. 여기 1단원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전이의 문제, 창의성. 이제 선생님 이제 전하는 사람이 창의성을 갖고 있는데 학생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프로그램을 그 아이들에게 주면, 예를 들어 영재학급이라고 있죠. 초등학교에 여러분도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는 보셨죠? 그리고 참석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재학급이 선발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 학원에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학급에 선발될 수 있는 문제를 막 풉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문제를 풀었다고 얘네들이 영재가 될까요? 창의성도 똑같습니다. 창의성 프로그램으로 항상 시킬 수는 있지만 과연 걔네들이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까요? 이제 프로그램 훈련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형식 도야설, 인간은 서로 다른 별개의 구분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사회과학 그러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정신을 도야해주는 다양한 공부들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문제에서 어떠한 그것이 전이가 되지 않을까, 어떠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학계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간호 현장에서도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글로벌 영어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우고 논술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죠. 고등학교 때도 국민공동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이 가능하다라고 한 전제 하에서 이 저드라는 학자는 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토렌스, 우리 저번에 TTCT 토렌스 교수님은 창의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아 효능감, 진로 확신, 학업 성취 향상,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네스트 학자의 Hi, this is Andy Sticks from the Synergy Challenge. Today we have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점점 열이 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라든지 그렇게 쫙 보는데 스마트폰 들 힘도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오는 이런 증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지나고 나면은 지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또 더 폭넓게 진행될 것 같아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패키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패키지, 그런 패키지 폐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패키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그 프로그램으로, 패키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과와 관련된,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간호학 전공에 관련돼서 창의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수업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4층에 보면은 편안한 의자들이라든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을 가르치는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르트 프로그램, PTP, 버드 창의적 사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 학자만큼이나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패키지를 형태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는
교과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에 녹여져 있어서 창의성 향상 수업 기법을 교과에 적용돼 있고 수업 모형이 적용돼 있고 교과 교육 자체를 통해서 창의성을 향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나왔네요. 예, 포인트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교재 78쪽, 80쪽의 내용인데요. 왜 이게 포인트가 될까? 다 오지선다에서 오지게, 미안합니다. 오지선다에서 요거 빼고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그러면 교과 관련 창의성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기법을 적용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하나는 PMI, 이따 이야기할 건데 장점, 단점, 재밌는 거, 흥미로운 것을 그렇게 찾아서 수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막 복잡한 거 있으면 종이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막 분석을 하죠.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하면 이것들도 그런 것들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스캠퍼. 여러분 스캠퍼 보면은 A substitute 대치하는 거 지금 저는 78쪽 아래에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는 combine 이런 걸 조합하고 그 다음 adapt A는 adapt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생략하고 그 머리 글자를 빼가지고 그렇게 미안합니다. 질문들을 그거를 대체해 볼까 다른 걸로 조합해 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결점 제거법입니다. 거기에 요거의 안 좋은 점이 뭘까? 안 좋은 점을 계속해서 제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개선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속성 열거법입니다. 다양한 속성이 있겠죠? 그들의 속성 중에서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를 갈아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PMI, PS 결속, PS 결속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잘 찾아서 중간고사를 잘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PMI를 적용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주니? 난 막대 과자 주고받는 것 별로야. 길거리에 파는 과자 중에 몸에 안 좋은 성분도 많다고 하고. 그래도 막대 과자 데이에 막대 과자도 주고받지 않으면 무슨 재미야? 막대 과자 데이가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그때 과자도 실컷 먹을 수 있지.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아낼 수 있지.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난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막대 과자 데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이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면 PMI를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PMI요? 먼저 PMI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PMI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 아이디어를 세 가지 각도로 분석해 보는 방식이에요. 먼저 P는 플러스, 즉 더하기라는 뜻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장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M은 뭘까요? 마이너스, 빼기요. 맞아요. 어떤 아이디어의 단점, 불편한 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I는 뭐가 될까요?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I는 interesting으로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점이나 앞으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 PMI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검토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PMI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 이렇게 표로하거나 아니면 분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좀 더 다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을 PMI라고 합니다. 다음은 CPS,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입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떠한 혼란이 있고 자료가 무엇이고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뭘 수용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시네스틱 모형입니다. 발산적 사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유추라고 하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들은 새를 보고 비행기 유선형을 보고 만들고 물고기를 보고 잠수함을 만듭니다. 두 개 이상을 결합하거나 합성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좀 더 보면 발산적 사고 기법은 여기 이야기 드렸고 유추로 상상하기 자율주행 자동차나 열기구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현재 상황을 기술하고 직접 비유하고 개인적으로 비유하고 압축된 갈등을 표시하고 직접 비유하고 최종 과제를 재검토합니다. 낯선 것을 익숙해하기 실제적인 것을 투입하고 직접 비유하고 개인적 비유하고 이것들을 비교하고 이것의 비율을 도출하는 형태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교과 관련 창의성 수업은 다양한 수업 모형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 시네틱스는 보았고 대부분은 문제 중심 수업들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안 1, 2, 3 그렇게 찾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학습은 여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탐구학습. 이것의 해결 방안을 같이 탐구해 볼까? 그것을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봐볼까? 라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과 외 시간에 해야 되는 패키지 방법,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는 것에 비해 교과 내에서 하기에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업 안에 교과 관련 수업 안에서 하니까 이제 점점 일상적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학교 사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카드보드를 사십시오 했는데 학교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사주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요거를 하고 일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부 우리 창의성 개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창의성 어떻게 개관을 할까요? 그냥 2주를 쉬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보강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28 지금 강의한 28이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지금 교과까지 받고 이제 2부에서는 환경 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고 우리 저번 강의했던 것처럼 여러분 과제는 여기 1부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거기에서 나에게 의미를 줬던 거 3가지를 여기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2부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여도와 출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석은 LMS도 되지만 같이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과제 지금 거기 안에 과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구글 주소에 들어가셔서 과제를 올려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통합하는데 편합니다. 그 과제 안에다 과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주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과제를 하시고 쉬셨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